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2살짜리 딸 하나를 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친정복이 지질이 없어 시댁복이라도 좀 있었으면 간절히 바랬는데 결국 친정복 없는 게 정말로 재수가 없는 게 맞는 건지 시댁까지 재수가 없게도 복불복의 최하에 걸려버리고 만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친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고아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혼자서 저를 키우셨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또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기 혼자서 책가방도 제대로 싸지를 못했던 어린 8살짜리가 그 시절 옆에 부모라고 부를 사람 하나 없이 완전한 고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 중 어머니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던 돈 2억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 앞으로 오게 된 제가 살던 집이 있었고 부동산이나 재산 관리를 할 수 없었던 저는 급하게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유일하게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외할머니 뿐이었거든요. 혼자 사시며 남편을 잃은 엄마를 늘 불쌍하게 여겼던 할머니는 그런 딸을 또 잃어버리니 정신을 도무지 차릴 수가 없었고 저는 겨우 8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정신줄을 놓으려고만 하는 할머니가 어떻게든 내 옆에서 오래도록 살아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물심양면을 다해 간호하고 보살펴드리고 그렇게 저 혼자서 후라이팬에 계란을 굽는 법도 배우고 집으로 걸려오는 어른들 전화를 받는 법도 배웠습니다. 뭐든 저 혼자 해내야 하는 일이었기에 서툴면 서툰 대로 무지막지하게 혼이 났고 혼이 나면서 또 혼자 배우고 터득하게 반복했어요. 고생한 것이 너무 많았지만 엄마가 보고 싶은 것보다도 당장 내 옆에 할머니라도 안 계시면 난 진짜 내 곁에 어른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애어른이 된 저는 더욱 독립적이고 또 하나 있는 할머니를 잘 모시고 사는 소녀가 되어 있었고 할머니가 고2 때 돌아가시던 날 혼자 얼마나 울면서 제 손안에 쥐어진 가족들의 모든 통장과 할머니 영정사진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건 나한테 주지 않아도 되니까 얼굴이라도 좀 비춰주면 안 되는 거냐며 먼저 떠난 가족들을 싸잡아 얼마나 욕을 했던지요. 18살짜리 애 속에 한이 가득해서는 눈물이 나왔다가 화가 나서 울분을 토했다 하는데 저 스스로도 제가 너무 무섭고 비참한데 제 주변에 사람들은 오죽했을까 싶더군요. 혼자서 대학을 갔고 부모님과 할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학비를 충당하며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세상에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은 고아인데 이런 내가 살아남으려면 돈이라도 수중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돈은 학비로 쓰되 내가 벌 수 있는 만큼은 알바를 하든 장학금을 벌든 해서 모아놔야 한다는 생각도 가졌어요. 그래서 일도 열심히 했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회사에 취직해서 경제활동을 하며 그간 또래애들이 사는 귀걸이 하나조차 마음 편히 사볼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자린고비 마냥 아껴 쓰면서 돈을 모으고 살았습니다. 이대로 평생 내가 쭉 혼자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한순간에 일을 하지 못하고서 불구가 되어 방구석에 혼자 쪼들리다가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생각도 자주 했거든요. 그렇게 끝없이 혼자 남겨졌다는 두려움이 알게 모르게 제 일상을 꽉 휘감고 있던 30 초반에 극적으로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연애할 정신이 어딨냐는 정신 승리를 하면서 세상에 철벽을 치고 살던 제가 맥주 한잔 사먹는다고 자주 가던 편의점의 사장이었죠. 이성으로 서로 눈이 맞았고 오래도록 남편을 거부했지만 결국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야 그 편의점 근처에 살고 있었지만 남편의 집은 저희 동네와 거리가 많이 멀어서 주로 남편이 어느 쪽부터 저희 집 혹은 제가 남편의 편의점에 가서 데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그러다 일도 여러 번 도와주고 또 시어머니도 자주 만났습니다.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남편이 일하는 편의점으로 가끔 찾아오곤 하셨던 어머니는 그렇게 오셨다가 남편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 있던 저를 자주 목격하셨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고 괜히 할 일 없이 남의 영업장에 들어와 놀고 있는 여자로 보지 않을까 싶어 걱정도 되었는데 생각보다 저를 참 예뻐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남편이 바쁠 때에는 급하게 알바도 대신 서주었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편의점이 여러 개라서 번갈아 가며 매장을 맡느라 평소에 전화가 늘 불이 나는 편이었는데 그런 남편 옆에서 일을 도와준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먼저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쁨 받고 인정받는 듯한 그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때부터 남편과 결혼해서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상상도 해봤어요.
시어머니가 예뻐해 주시니 우리 엄마 혹은 할머니를 뵌 것만 같아 어른의 웃음소리가 그저 좋았고,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저 두 말 않고 무조건 한다며 1초 만에 바로 칼대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저의 집안 사정이었죠.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때 저의 가정사에 대해서 남편에게 먼저 미리 털어놓았어요. 내 가정사를 듣고도 나를 좋아라 해줄지, 정말로 내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다면서 저를 많이 위로해줬고, 제가 부모님 없이 외롭게 살아왔던 것에 마음이 쓰였는지 곧장 결혼하자는 말도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고비는 바로 시어머니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잘 키워놓은 아들을 친정이 없는 고아한테 장가를 보내야 한다면 싫을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더군요. 그래서 혼자 시어머니 앞에서 정식으로 결혼 얘기를 드리고 저의 가정사에 대해서 고백하기 직전까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의외로 시어머니는 제가 고아라는 말을 듣고도 상당히 침착하셨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마찬가지로 혼자 살아오면서 집도 있고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회사도 다닌다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참 행복하실 거라면서 저를 아껴주는 모습을 보이셨죠. 그날 저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몇 년 만에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나름 하자가 있는 집안이었어도 축복을 받으며 한 결혼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면서 짐되기 싫어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 그 돈으로 신혼집을 사는데 보탰었어요. 돈 3억 4천 정도였으니 결혼하면서 여자가 들고 오기엔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착착 잘 진행이 되어 이제는 결혼 생활을 잘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던 그때 이중인격의 인간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요. 결혼을 누구보다 축하해주고 저를 예뻐라 가엾어라 해주셨던 저희 어머니가 글쎄 결혼과 동시에 저를 며느리가 아닌 야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그것도 남편과 시아버지가 없는 단 둘만 있을 때만요. 남편은 편의점을 저녁까지 맡아서 보느라 저보다 퇴근이 늦었고, 그래서 제가 집에 먼저 와 있을 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면 저랑 밖에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아무리 이 집을 해오는데 돈을 절반 이상 썼다고 하더라도 명의는 내 아들 앞으로 좀 해줬으면 해. 우리가 고아인 애를 집에 들인 건 그만큼 재수가 없고 불운한 애를 감싸 안겠다는 뜻과 다름이 없는 건데 그만한 대가 정도를 지불은 해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 명의는 네 남편 앞으로 바꿔라. 라고 말입니다. 남편이 제 돈이 훨 많이 들어갔다며 제 명의로 하라는 것을 제가 꾸역꾸역 남편과 함께 살 집이니 같이 하자면서 공동 명의로 바꿔놓았더니만 시어머니가 뒤늦게 찾아와 한다는 말이 남편의 명의로 싹 다 바꾸라는 것이라니 놀란 바람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자. 야, 넌 어른이 말하는데 대답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야, 너네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운 거야? 아, 부모가 없으니 이런 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나? 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어른들도 저에게 고아가 되고 난 후 그렇게까지 독하게 말한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 다정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셔서는 이렇게 말을 걸어오니 겁에 질려버리고 말았죠. 충격 때문에 말입니다. 결국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하려다 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뜻대로 명의를 변경해줬습니다. 고아 며느리라서 어머님이 탐탁치 않을 텐데 이런 돈 문제와 명의 문제로 더 미움을 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줄곧 남편이 비록 작은 편의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지만 엄연히 사업가라면서 네가 아무리 회사를 다니고 돈을 벌어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의 일은 네가 도맡으라면서 줄곧 가정교육을 가르치겠다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부모가 없어서 잘 사는 방법을 모를 테니 자신이 가르쳐주겠다면서 제 이름을 놔두고 그놈의 야라는 호칭을 부르면서 저에게 심부 수업을 시키셨습니다. 저 순간 무슨 재벌집에라도 시집을 온 줄 알았어요. 저 혼자 밥 해먹고 산 지가 오래라 밥 한 끼 정도는 무리 없이 차려낼 수 있는데도 제 멀쩡한 밥이 질척거린다면서 밥그릇 안에 새밥을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집어쳐넣어 버린 적도 있었고요. 저도 퇴근하고 나서 몸이 힘듦에도 내 서방 밥은 직접 지어주고 싶다면서 혼자 주말에 작정하고 반찬도 만들어보고 새김치도 담가서 줘봤어요.
그게 다 맛이 없고 심지어 저는 모르겠는 생선 비린내가 어디서 난다며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그 사이에 또 와서는 제 반찬을 다 꺼내보다가 그걸 또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런 적이 신혼 초에는 너무 많아서 제가 음식 때문에 시어머니랑 처음으로 멱살을 잡고 싸울 뻔했습니다. 부모가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내가 자취생활을 하며 혼자 밥해 먹고 산 게 무려 10년이 넘는데 음식 갖다가 트집을 잡는 걸 보니 그냥 처음부터 제가 분명히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아들 때문에 결혼을 허락했구나 싶은 감이 딱 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고아여도 그렇지 매일같이 저를 만날 때마다 나는 부모가 없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지 못했을 테니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말을 하며 제 속을 열불나게 긁어버리는 시어머니가 참 고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아무렇지 않게 밥을 서로 떠먹여주는 듯한 사이좋은 고부인 척을 해댔고 그럴 때마다 제 표정은 남편 앞에서 도저히 관리가 되지 않아서 늘 썩어 문드러졌죠. 도저히 집에 들어온 남편을 보고서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하고도 2년 내내 제 앞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시집살이를 당하다가 제가 딸아이를 임신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저를 향한 시집살이란 명분의 괴롭힘을 멈추셨어요. 갑자기 임신했던 사실을 알리자마자 시어머니가 발길을 끊어버리신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자식의 새끼가 태어난다는 사실에 며느리 태교를 잘 시키고 싶으셨는지 얼굴도 비추지 않고서는 어쩌다 가끔 연락만이 왔어요. 임신 중인데 그냥 일을 그만두고 남편의 옆에서 소홀하지 말고 밥을 잘 차려주라는 잔소리도 하셨고 친정엄마가 있는 애들은 애들을 잘 키우는데 너는 어떻게 태교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제 귀에다 대고서 한숨 소리를 크게 내시고는 전화를 끊기도 하셨습니다. 딸아이를 출산하고 나자 제 눈에는 저 어릴 적이랑 쏙 빼닮은 아이였는데 자기 아들과 쏙 빼닮았다면서 친정피 안 섞이고 우리 집 피가 더 섞여 천만 다행이다 라는 소리를 가족들 앞에서 했다가 저희 남편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당하기도 했고요. 듣기 싫은 소리만을 저리 해대니 어머님을 보는 게 속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안 보고 싶은 마음에 다니는 직장도 절대로 그만두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편의점 출근을 해야 하고 저도 출근을 해야 하니 아이를 맡겨놓을 곳이 제대로 없더라고요. 처음이와 육아휴직을 냈기에 당연히 제가 집안에서 책임지고 육아를 도맡았지만 복귀를 하게 되면서는 그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을 수도 없고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이 편의점 손해를 보더라도 아이가 커가는 걸 옆에서 직접 보고 싶다면서 알바생을 하나도 고용한 채로 집에서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아이를 봐주기로 했고요. 그렇게 교대로 서로 아이를 보며 나름 힘들었지만 씩씩하게 이겨내가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퇴근을 하고 있는 길에 말이죠. 야! 라면서 대뜸 소리부터 지른 어머니는 방금 저희 집에 갔다가 남편과 아이가 둘이서만 있는 꼴을 보고 속이 뒤틀린 건지 어떻게 밖에서 일을 해야 하는 애가 집에서 저렇게 애를 보고 있냐. 이 지경으로 애를 봐야 했으면 네가 일을 그만두던 거 해야 할 거 아니냐. 라면서 일을 구태여 다니면서 남편이 육아를 하게 만드는 저를 가지고 막 흉을 보는데 정말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머님, 저 일 쉽게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해야 돈을 벌죠. 남편이 편의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쩔 때 마이너스를 찍는 편의점도 많아서 웬만한 생활비는 제가 낼 때도 더 많아요. 저라도 벌어야 나중에 아이한테 학원 하나를 더 보내고 어머님 아버님께도 용돈 한 번 더 드리지 않겠어요? 라면서 최대한 잘 이야기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가정교육을 운운하면서 소리를 지르다 전화를 끊으셨고요. 제가 집에 도착을 했을 때쯤 골목길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쳐버렸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 저를 그곳에서 내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뭘 봤길래 화가 나셨나 싶어서 남편이랑 통화를 하며 물어보는 중이었다가 앞에 어머님을 보자마자 놀래 어머님! 라며 대답을 하고는 통화를 종료했어요. 멀리서부터 기집애가 진짜 부모 없는 티를 가지가지 낸다 라며 혼을 내면서 걸어오는 어머님의 말씀에 숨이 턱 막히려는 그때 어머님께서 저의 머리를 한 대 쥐어 박았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아주 세차게 말입니다. 대가리를 얻어맞고 멍해진 저를 향해 어머님은 애미애비 없는 걸 요리하는 걸로도 그리 티를 내더니만
내 이럴 줄 알았다. 한 집안의 아내가 사는 방법을 보고 배운 게 없으니 네 남편한테 뭘 잘해줄 수가 있겠어. 엄마가 없는 애가 그걸 보고 배웠을 리가 없지. 내가 이래서 널 좀 가르치겠다고 쓴소리 좀 하면서 힘들어도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주려고 한 건데 그새를 못 참고 지 사방한테 꼰질러서는 지 CMA를 개망신시키더니 이젠 또 지 일이 중요하다고 지 새끼를 바깥일하는 남편한테 처먹길 생각을 해? 야, 너 도대체 뭐야? 내 자식 힘들게 살게 하려 작정하고 나타난 거지 너. 너 일부러 멀쩡한 우리 집 쳐들어와서 좋은 기운 다 빨아먹고 고아라며 덕지덕지 붙어있는 지 부모 죽은 혼까지 다 끌고 와서 우리 괴롭히고 있는 거지 지금. 그치? 야, 입이 있음 말 좀 해봐 이년아. 라며 정말 이 길고 엄청난 욕짓거리를 쉬지도 않고 뱉어내는데 너무 서러웠던 건 제가 이 말들을 잊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쌍히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너무 슬퍼 죽겠는데 내 부모의 죽은 혼까지 함부로 입 밖으로 꺼내면서 저를 욕보인 시어머니께 우라통이 터져서는 어머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까지 표독스러울 필요 없잖아요. 제가 싫으면 싫다고 그냥 말하고 이혼하라 하세요. 저도 어머님 같은 분을 시어머니로 두고 싶지 않아요. 이혼하고 소송을 해도 제가 어머님 때문에 승소하고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게 지금 아시겠어요? 라면서 눈에는 눈물이 입에선 침방울이 막 튀겨나오면서 억울하고 속상해 죽겠다며 제 가슴을 쳐댔습니다. 마음 같아선 시어머니께 매질이라도 하면서 피눈물을 쏟아버리고 싶었는데 도저히 내 어머니 버린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없어서 마음속에 성가하게 나란히 공존해 있던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고. 라는 말과 함께 저를 향해 걸어오는 남편의 모습이 무서워. 나 아니야. 그냥 어머님이 너무 말씀을 심하게 하셔서. 라며 나를 오해하지 말라고 막 변명을 하는데 그때 남편의 손이 위로 올라가더니 제가 아닌 시어머니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글쎄 남편이 시어머니의 입을 막아버리겠다면서 자기 손을 바짝 펴서는 그 입을 틀어 막아버린 겁니다. 조용히 좀 하라고요. 여기 우리 동네라고. 이 사람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 자식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엄마가 뭐라고 이 사람한테 부모가 없네만으로 욕을 퍼붓는 거야. 엄마가 뭔데? 라면서 시어머니를 질질 끌고서 앞서갔고 한 손에는 저희 애기까지 꼭 안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애기를 제가 안겠다면서 남편에게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 집안에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아주 개쪽 개망신을 제대로 당했습니다. 사람이 무식하고 배운 게 없으면 인성이라도 좀 멀쩡하던가. 어찌 된 게 엄마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게 사람이 배운 거 없는 걸 팍팍 티내면서 사시냐고요. 이 사람 부모님은 살아생전 엄마보다 좋은 대학에 좋은 일하고 사시던 분이셨고 안타깝게 요절만 하신 것뿐이지 엄마 같은 사람이 죽은 영혼 어쩌고 하면서 함부로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낼 분들이 아니라고요. 자식 쪽팔리게 좀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제가. 라면서 분을 못 참고 시어머니 주변으로 집안의 물건을 던져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시어머니의 멀쩡한 어깨를 쥐어잡고 흔들어대다가 머리채가 흔들어지는 꼴을 가만히 지켜보기도 하고 정말 며느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도 아닌 지 아들한테 아주 개쪽을 당하며 혼이 났고요. 그걸 보고 있는 저는 통쾌하고 상쾌해서 정말 짜릿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러다 시어머니가 혼절하시는 거 아닌가 싶었을 만큼 머리가 흔들리는 바람에 오죽했음 제가 가서 남편한테 진정하라고 몇 차례 말리기도 했다니까요. 한두 번 이런 식으로 저를 괴롭히지 말라고 혼을 낸 게 아닌 듯한 남편이 몇 번을 더 얘기해야 하냐고 라면서 결국 자신이 사준 듯한 저렴이 명품 가방까지 어머니로부터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쳐대자 시어머니가 아니 그것만은 라면서 급히 말리겠다고 그 가방줄을 쥐어잡는데 제가 그만 너무 얼척없는 시모의 태도에 웃음이 터져선 풋 하고 현우 터진 소리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진짜 가지가지 한다 라면서 저도 모르게 진절머리가 나는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그런 저를 노려보는 시어머니께 가지가지 한다고 이 옆했네야. 정말 가지가지 하면 산다. 내 부모님 살아계셨음 절대로 너 같은 것한테 귀한 나 시집 안 보내셨어. 살아계시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다. 라면서 결국 안고 있던 아이를 데리고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저를 따라 나오겠다면서 시어머니를 황급히 끌어내서는 집 밖으로 나왔고
시어머니를 그냥 닫힌 현관문 밖에 세워두기만 하고는 저를 쫓아오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셋이서 어디 커피 한 잔이라도 하고 들어가자면서 동네 카페를 찾아간다고 요유히 걸어가는데 저 뒤에서 시어머니가 제 이름과 남편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 내가 이러고 가면 무슨 낯짝으로 여길 다시 오겠냐. 면서 애처로이 붙잡는 어머니께 남편이 다시는 오면 안 되죠. 이 집 명의 다시 이 사람 명의로 돌려놨어요, 제가. 그런 집까지 뒤에서 벌려놓고서 어떻게 지금까지 내내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 없이 집에 올 생각을 다 하셨어요? 라면서 비아냥거리자 어머님은 급기야 저를 향해 쳐다보면서 결혼 후 생전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시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다 생각이 짧아서 그런 걸 미련스레 주둥이를 자꾸 나불거렸구나. 하면서 길거리 한복판에서 심지어 무릎을 꿇으려 하는데 제가 그냥 보기 싫다고 그냥 사과고 보고 아무것도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서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을 철저히 무시해버리고는 저 혼자 애를 안고서 마저 카페로 찾아갔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뒤를 졸래졸래 쫓아왔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잠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길로 저 처음 임신했을 때처럼 제 앞으로는 먼저 연락을 하려 하지도 않았고 또다시 아들한테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겁을 먹고는 남편이 거는 전화도 제대로 받지를 않더라고요. 제 앞에선 저한테 쪽팔리다면서 더더욱 나타나기 힘들었을 것이고 말입니다.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손 안 대고 코를 풀었는데 이게 과연 잘한 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돌아가신 내 부모를 욕보인 시모가 지 아들한테 어깨가 틀어잡혀 머리를 헤드뱅뱅 하던 그 꼴은 제가 절대로 잊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두고두고 인생 헛살은 시모를 증명한 순간이라면서 그 장면을 머릿속에 캡처해 시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생각날 때마다 되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결혼 7년차 여자입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모가 겪은 크고 작은 일들이 10손가락을 훌쩍 넘다 못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 지금 이 순간 기억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어쩌다 일이 미움과 구박을 받고 사는 며느리가 된 건지 알 수 없지만 내가 그럴 취급을 받고 살 여자는 아니라는 생각 하나로 저 스스로를 위로해보면서 사연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위 말해 부잣집 딸이라고 불렸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진 주변이 다 저희 집같이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는 친구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줄을 잘 몰랐었는데요. 대학에 들어와 보고 나니 제가 쇼핑 갈 시간에 알바를 하러 가고 제가 대학 입학 선물로 차를 선물 받았을 때 친구들은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또 취미생활로 가족들이랑 동반 골프 모임을 자주 가졌었는데 그런 저를 보면서 입덕 벌어지게 신기하다며 쳐다보던 친구들이 많은 걸 보며 조금씩 알아갔어요. 내가 남들보다 잘난 건 절대 아니고 돈이 좀 많은 사람이란 걸요. 저희 아버지는 가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어머님은 직접 국내 전시회도 여러 번 하셨고 미국과 일본에서 해외 전시도 여럿 해보셨던 화가십니다. 두 분이서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지고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 회사에서 디자인 업무도 도맡아 하며 같이 시너지를 키워 일을 오래도록 해오셨고 그 덕분에 저는 어릴 적부터 제 꿈이 상당히 확고했어요. 그냥 부모님의 곁에서 아무거나 일을 하는 게 제 꿈이었죠. 애들이 학점 때 동안 저랑 또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동기 하나는 둘이서 팔자 좋게 대학생활을 보냈고요. 졸업하고 나서 저는 바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자잘한 업무부터 맡으며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초창기엔 일과 일상을 반반 나눠 즐겨가며 인생을 살았다면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동생이 입사까지 하고 나서는 거의 가족 비즈니스가 되어선 더 돈 버는 재미를 느껴가며 줄곧 일에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30이 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 잘 벌고 아쉬움이 없이 잘 살아온 제가 결혼하게 된 상대는 다름 아닌 저희 회사에 가구 제작을 해주는 하청업체의 한 직원이었습니다. 하청업체의 대표도 아니고 대표의 아들도 아닌 그냥 그 공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일하는 저보다 3살 연상의 남자입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잠시 거쳐가는 연애라고 하더라도 반대를 할까 말까인데 어떻게 결혼을 할 생각을 하냐면서 남자가 없어서 아무나 붙잡고 결혼을 하고 싶은 거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여러 소개를 해주겠다면서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제 남동생, 그리고 주변 친구들과 친인척들까지 모두 다 저에게만 미친 것 같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결혼이 애들 장난인 줄 아냐면서 혀를 차는데 저 솔직히 아무 말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반항심이 더 생겨났죠. 서로 사랑하시며 일도 이뤘고 가정도 이룬 부모님만큼은 제가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무조건 환영해 주실 줄 알았는데 조건부터 따지고 드시는 모습에 제가 철이 없게도 그래도 나 결혼해! 라면서 무작정 이 남자의 부모님께로 혼자 결혼한다고 인사부터 드리러 갔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잠시 헛것에 마음이 쏠렸던 것 같아요. 하청업체를 잘 찾아가진 않았지만 갈 때마다 너무 제 스타일인 외모를 갖춰서 꾸준히 일을 하며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며 일하던 이 남자가 너무 멋있어 보였었거든요. 돈이 많고 게다가 가구업체 대표의 딸인 저를 남편은 지극정성으로 제게 잘해주었고 그런 남자의 배려와 예의가 익숙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 눈에는 남편이 굉장히 특별해 보였었습니다. 고생 한번 하지 않고 자라온 다른 남자들에게선 볼 수 없는 삶의 깊이가 그의 얼굴에서 묻어나온 듯 했었죠. 결국 자식의 어긋난 사랑을 반대할 수 없다는 듯이 부모님도 두 손 두 발을 드셨고요. 그 와중에 저도 참 불효녀였던 것이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왜 부모님이 반대를 하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참 많이도 바락바락 대들었습니다. 상처랑 상처를 친정 부모님께 가득 안기고서 시집을 갔어요. 시집 간다고 하니 부모님은 뒤늦게라도 마음이 쓰이셨는지 아쉬움 없이 결혼하라면서 식 준비부터 애물레단을 정성스럽게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혹여나 딸내미가 시집가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며 살지 않을까 싶었는지 아빠가 제 이름으로 아파트 한 채도 마련을 해주셔서 신혼집은 그곳에서 별탈 없이 살림 차려 시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결혼을 허락해 주셨더라면 남편이나 저나 얼굴 붉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결혼을 허락해 주신다고 이리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는지 많이 섭섭했어요. 물론 감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컸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결국은 결혼이라는 해피엔딩으로 완전히 끝이 날 줄 알았던 저의 마음고생이 뜻밖에도 결혼을 하자마자 불같이 치솟아 올라서는 매일매일이 마음고생하는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신혼집에 들어와서 첫 몇 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남들이 즐기는 신혼을 저희도 즐겨보며 딱히 마음 힘들고 싫다고 할 것도 없이 지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오게 되면서 전과는 완전 다른 분위기로 돌변되었습니다. 신혼집이 아니라 완전 감옥과 다름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제 명의였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저것 다 편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제 돈으로 집도 꾸미고 제 집이지만 남편과 사는 저희 신혼집이기도 하니까 남편 얘기 잘 반영해서는 함께 신혼집을 만들어 갔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고서는 핑크빛으로 꾸며진 거실 풍경에 아이고 세상에 내가 이 꼴 보려고 내 자식을 그리 힘들게 키운 줄 아나? 아무리 부잣집 딸이라고 해도 이렇게 주장이 강하게 집을 꾸며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며느라, 너 정말 내 아들은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여성적으로 꾸며놓은 집이 아니냐면서 자기 아들의 취향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거냐면서 이기적인 며느리를 보듯이 제게 너무한다고 투정을 부리는데 저도 정말 난감했습니다. 제 집이고 저희 신혼집이고 남편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충분히 재미를 느끼며 꾸며놓은 집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간섭을 하기에 조금 주제넘은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대답을 못하고 저희가 같이 꾸며놓은 집인데 어머님은 마음에 안 드세요? 라면서 말을 했는데 그게 저의 천추의 실수였죠. 완전한 말실수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는 형님께 제가 자기 집안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간섭하지 말라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말라 했다는 식으로 분해 죽겠다며 욕을 하셨고 그 바람에 형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감히 며느리가 돈 많은 집 딸이라며 우리 엄마를 무시하냐고 또 발악을 했습니다. 전 태어나서 누가 저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 처음 당해봤어요. 하다못해 친구들이랑 다투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돈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모욕한 적도 없고 돈을 가지고서 모욕을 당했다며 제게 화를 내는 사람도 단 한 명이 없었는데 이놈의 시댁은 무슨 일인지 시어머니나 형님이나 둘이서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자꾸만
부잣집 딸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돈으로 무시를 하냐는 식의 불만을 꺼내놓았습니다. 제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말로 시댁 식구와의 사이가 처음부터 틀어져 버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 혹여나 인테리어를 바꿔놓으면 어머님이 자신의 말을 귀울여 들었다 생각하고 좋아라 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어머님의 말씀대로 핑크색 액자랑 담요 같은 거 싹 다 빼놓고 좀 더 중성적으로 굳이 돈도 보태지를 않던 남편에게 인테리어 취향이 뭐냐고 물어가면서 의견을 종합해 집안 분위기를 바꿔놓곤 시어머니를 다시 초대했어요. 이번엔 형님도 같이 다 같이 집들이를 하자면서 불러냈죠. 그런데 집에 들어온 형님과 어머님은 처음부터 절 혼내기로 작정을 했다는 듯이 뼈를 통해져서 집 안으로 들어와 놓고는 혼낼 거리가 없어진 집안 꼴을 보고는 당황을 했던지 한동안 애먼 저희 집만 뚫어져라 구경을 하고 돌아다니더니 어머님은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더군요. 넌 돈이 썩어나마 돌아서 그 사이에 또 집을 이렇게 바꿔놓는다고 돈질하라 한 거니? 넌 네가 잘난 집 딸이란 이유로 내 아들 앞에서 돈으로 생색내는 게 즐겁지? 재밌지? 사람 하나 앞에 두고 무시하느라 짜릿하지. 어디서 못된 것만 내가 배워와서는 내 아들까지 더럽히려 하네. 라며 괜히 옆에 서 있는 자기 아들이 그 사이 밥도 잘 안 차려줘서 살도 빠진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 저 정말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그 와중에 자기 엄마 앞에서 제 편을 들어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남편이 서운하기도 했고 뭐라든 이미 내가 마음에 안 들 것이란 듯이 무섭도록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시집살이를 시키는 듯이 혼을 내는 시어머니와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로 저를 노려보고 있던 형님까지 모두가 다 제게는 완전한 적군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시어머니가 남편을 옆에 꼭 껴두는 바람에 저 혼자 밥 차리고 마지막에 설거지를 하는 것까지 혼자서 다 했어요. 손님들 다 가면 남편이랑 같이 설거지라도 하려 했는데 어머니께서 아가, 넌 아까 밥도 많이 먹는 것 같던데 할 일 없으면 지금 설거지라도 해라. 라면서 다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굳이 저보고 설거지를 하라며 부엌에 들어가라 말씀을 하셔서 결국 제 손에 물도 묻혔네요. 내가 뭘 얼마나 대단히 잘못했길래 이리 구박을 받으며 시댁 밥도 차리고 그 그릇들을 설거지까지 해야 하나 싶어 설거지를 하는 내내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부엌에 설거지를 하면서 볼 수 있는 TV 화면 조그만 게 있어서 그걸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부엌에서도 소리가 난다며 따라 들어와서는 제가 TV를 보며 설거지를 하는 걸 본 시어머니는 신문물을 본 듯 흠칫 놀라면서 이내 표정 관리를 하고는 그래 너 설거지도 참 팔자 좋게 하는구나. 앞으로도 설거지는 이렇게 네가 하면 되겠다. 혹여나 하는 말인데 내 아들 시킬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라. 남자 손에 물 묻히는 건 우리 집안에서 절대로 용납 못한다. 라면서 굳이 그런 소리를 저한테 쏘아대기도 했습니다. 그날 후 별로 가족들이 모일 일이 없었지만 제 집을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는 시어머니가 늘 밥을 차려 먹고 나면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시는 바람에 제가 고무장갑을 끼고서 설거지를 한다고 지켜야 할 때가 많았어요. 저도 밥 먹고 좀 후식도 챙겨 먹거나 쉬고 싶은데 시어머니는 그 꼴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셨고 여자가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봐야 남자가 밖에 나가 길을 펴고 살지.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신부 수업이라도 좀 시켜주려 한다. 제대로 살림하는 게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널 살펴볼 참이다. 기분 나쁘게 쳐다봐도 기분 나쁘단 표정 함부로 짓지 말고 네가 인내해라. 라면서 본인이 급기야 저를 가르치겠다면서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올 것을 통보하셨습니다. 웬만한 공포영화 한 편을 보는 것보다 소름 끼치게 무서운 말이었죠.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저 살림하는 거 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자꾸만 들락날락 거렸고 일부러 제가 돈 많은 집 딸이라는 것에 꿀리지 않으려고 작정이라도 하는 듯이 제가 뭘 잘못하기만 하면 넌 돈 많다는 집에서 자라놓고도 할 줄 아는 것이 내 딸내미보다 없더라. 혹시 부모님이 졸부 뭐 그런 걸로 부자된 거니? 알고 보니 천성은 우리보다 못 살았던 거 아니야? 라며 친정까지 욕을 보이실 때가 있었고요. 부잣집 딸내미라고 해서 내 아들을 함부로 니네 집 하인부리듯 마냥 못살게 굴고 시켜먹을 생각 하지 마라. 네 서방은 너한테 하늘과 다름없는 존재인걸 늘 명심하고 살고 일한다고 바쁜 척 그만하고 집에 오면 제깍제깍 밥도 잘 차려놓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힘들지 않게
아침도 든든히 먹이고 라면서 제가 가족들과 회사 경영도 돕고 여러 가지 업무에 참여를 한다고 머리를 쓰거나 일이 바쁘면 더 바빴지 절대로 남편보다 덜 바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척을 하지 말라더군요. 남편이 하늘이라는 개소리를 하면서 내 부모님이 사주신 집에서 내 돈 들여 산 식기구로 밥을 처먹으면서도 그저 지 아들 목구멍에 들어갈 밥을 차려주라는 걸 잊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데 그놈의 밥 타령과 설거지 타령 그리고 부잣집 딸 타령에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남편한테 화가 나서 이혼하자는 소리도 정말 몇 번이고 했어요. 내가 이 꼴 보려고 우리 부모님 마음에 상처 주면서 너랑 결혼한 거 아닌데 왜 당신 엄마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너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야? 어머님이 맞는 소리를 하기라도 했단 거야? 라면서 진짜 당장 헤어지자고 짐도 싸봤고 소리를 지르거나 답답하다고 울분을 토해내는 건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기 엄마가 아는 게 별로 없고 옛날 분이라서 돈 없이 산 세월이 많은데 돈 많은 며느리가 나타나니 혹여나 내가 길을 못 펴고 사실까봐 혼자 먼저 선수를 치듯이 시집살이를 시키려 하는 것 같다면서 이해를 해달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미안하단 사과와 함께 자기 엄마의 아들을 향한 부질없는 걱정과 타고난 못난 천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기 엄마를 이런 식으로까지 모자라다 말하는 남편의 말에 저도 마냥 화만 낼 수는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남편한테 화를 낼 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당하고 있던 제 잘못도 분명히 있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 마음을 달리 먹고는 시어머니가 또 쓴소리를 하면 싫은 티도 좀 팍팍 내고 어쩔 땐 말 가려서 하라면서 화도 내고 했죠. 애초에 집에 온다고 할 때 저 회사 일로 바빠 쉬는 중입니다. 오셔도 되긴 되는데 오실 거면 어머님 식사는 남편한테 부탁을 좀 할게요. 라면서 일부러 어머님이 싫어하실 만한 말을 하면서 약을 올려보기도 했고요. 내 아들한테 밥을 만들게 한다고? 라면서 놀래 화를 내려고 하기 직전에 어머님한테 그럼 어머님이 안 오시면 되는 거고요. 저 지금 샤워하고 나와 자니까 오셔서 편하게 쉬다 가세요.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당일에 어머님은 오지 않았고 다음날 저희 집에 남편한테만 오겠다는 말을 하고 와서는 저 보란듯이 일부러 약을 올리겠다고 오늘은 어제 푹 쉬었으니 안 힘들겠다 라고 하면서 기어코 제가 부엌에 들어가 일을 하는 거 보고는 가셨습니다. 제가 반항을 하면 제 머리 위에서 저를 가지고 노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달까요? 그러다 결국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는 수모를 겪어버리고야 말았어요. 전날 제가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어머님이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있다 나와서는 너는 여자애가 무슨 일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글쎄 야근이니. 야근을 할 거면 네 남편 밥은 차려주고 해야 할 거 아냐.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야근을 하는데 남편 밥을 차려줄 시간이 어딨어요? 집에 오기도 바빠 죽겠는데. 라면서 저도 모르게 속이 터져서는 답답하다며 시어머니께 화를 내버렸고 그 앞에서 지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또 기다린다고 앉아있던 남편에게는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것도 한두 번이야. 나 진짜 꼭지 돌게 하지 마. 일 끝나고 와서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해? 내가 애야? 당신도 애야? 밥 한 끼 정도 혼자 못해 먹어서 내가 이딴 소리를 듣게 만들어야겠어? 라며 짜증나 죽겠다며 아주 거친 숨소리를 몰아내시면서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봤어요. 속은 여전히 벌렁거리는데 밖에서 시어머니는 저 들으라고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버르장머리 없는 년이라며 한참을 공시렁거리며 기가 찬다는 말을 하다가 네 마누라한테 마저 차리라고 해라. 안 차리기만 해. 가만 안 둬. 라고 말을 하고는 집을 나갔어요. 그날 저는 끝내 안방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남편을 밖에서 재웠고요. 출근하면서 보니까 남편이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아침밥을 차려놨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좀 해봐 제발. 이란 말을 남기고는 밥도 안 먹고 출근했어요. 그리고 퇴근했더니만 집안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모의 아나무인한 짓거리와 말에 남편이 저한테 스스로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꼈을 테고 그래서였는지 자기 혼자 앞치마를 메고서는 부엌에서 막 요리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냥 조촐하게라도 냉장고 안에 있는 반찬을 꺼내놓고서 고기만 구워놓았었죠. 요리 냄새가 나길래 혹 시어머니가 왔나 싶어 인상을 찡그린 채로 집에 들어갔더니만 요리는 남편이 하고 있고 그런데 집안꼴은 개판이고 그리고는 귀엽고 시어머니가 거실 한켠 소파에 앉아 계시더군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요리하는 남편의 꼴에 열불이 나서 시어머니가 제 집안 안에 있는 물건들을 던져버리느라 집안꼴이 아주 개판이었단걸요. 그 중에 제가 사놓은 미술작품도 있었고 제가 집안에서 키우는 화분들도 상당했는데 죄다 시어머니 발길질에 걸려 넘어졌는지 여기저기 흙 떨어져 있고 바닥에 떨어져 있고 난리였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 쭈뼛거리고 서 있는데 그 꼴이 너무 답답해서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들고서 집안을 촬영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너 지금 나 찍는 거야? 왜? 니네 부모한테 보여주기라도 하게? 라고 하면서 제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려 하길래 제가 황급히 그걸 제 가방 안에 넣어서는 가방을 제 몸에 걸었고요. 그러자 시모는 제 손을 끌고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남편을 비켜 세우곤 제 손은 막 흐르는 찬물에 닦는 겁니다. 빨리 손 씻고 나가 살림 차리라고 네가 앞치마 매라는 소리와 함께 말이죠. 순간 뭐 이런 정신병자가 다 있나 싶더군요. 제 손을 붙들고서 싱크대 안에 집어넣어 손을 닦는 시모를 반항 없이 그냥 지켜봤습니다. 손이 얼어가는 듯 했는데 그냥 지켜봤어요. 제가 완전 힘 빼고서 자기한테 몸을 맡기자 시모도 당황했는지 제 손을 억지로 닦는 지랄을 떨더니만 어느새 저를 쳐다보다 말았다 하며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리곤 제가 시모의 귀에다 대고 말했죠. 내가 당신이 나한테 저지른 짓들을 다 당신의 아들한테 되갚아줄까 하는데 어때요? 라고 말해줘. 순간 손을 뻑뻑 닦아대다 말고 물을 꺼버린 시모는 너 지금 뭐라 했냐? 라면서 헛웃음을 지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고 그런 시모에게 저도 똑바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 아들 평생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해주겠다고요. 부잣집 딸년이 무시하는 거냐고 그랬었잖아요. 제가 부잣집 딸년이 화가 나서 돈 가지고 작정하고 무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보여줄게요. 당신 노후에 길바닥에서 썩어 잠들 거야. 라는 말과 함께 당장에 뒤에 있던 남편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지만 단축키를 꾹 눌러 경찰에 신고해 무단 침입자를 고했고 당장에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자초지종 설명도 안 하고 울었어요. 나 죽겠다고 나 이러다 정신병 걸릴 것 같다면서 엉엉 우니까 시모가 도망 나가 버리자마자 아빠가 금세 저희 집에 도착을 하셨고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던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저희 아빠 손에 이끌려 붙잡혀 있다가 집에 도착한 경찰의 손에 함께 연행되었어요. 집안꼴이 하도 난장판이라고 했잖아요. 경찰이나 아빠는 이게 다 남편이 집안에서 가정폭력을 휘두르다가 난장판이 된 줄 알고서는 남편을 현장에서 잡아 서로 데려간 겁니다. 그 사이 저희 아버지는 심지어 변호사까지 선임을 하라고 엄마한테 말한 바람에 엄마가 그 사이 변호사를 대동해왔고 열받은 제 남동생까지 와서는 아주 그냥 경찰서 안에서 가족 모임을 해버렸어요. 남편은 끝내 자기 엄마가 집안을 난동 피웠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 죄송하다며 사죄만 하더니만 제가 이 일의 발단을 시모라면서 시모가 집에 와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집안꼴은 물론이고 지금 스트레스로 인해서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힘들다며 시모를 경찰서로 불러냈고 아들이 경찰서에 당신 대신 잡혀있으니까 모른 척 할 거면 네 아들이 콩밥 먹는 것도 지켜보라는 말에 불이 났게 달려온 시모를 그 자리에서 바로 내 명의의 내 집안 안에 내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는 난동을 부린 괘씸죄와 더불어 당장에 이 집 것들하고는 미련 없이 이혼을 하겠다는 말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까지 싸그리 걸어버린 듯 통보했습니다. 나를 우습게 한 죄, 내 딸을 소유물 마냥 지 따까리로 대했던 죄를 절대로 그냥 직시하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저희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 보란 듯이 남편의 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곧되어 시어머니의 옆으로 가서는 귓속말을 하듯이 남편 사장한테 남편을 자르지 않으면 그 회사의 거래를 모두 끊어버리겠다는 반협박을 하는 것을 들려드렸어요. 그러자 시모는 사태가 뭔가 자기 때문에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는 어쩌면 좋냐고 자기 아들이랑 저를 향해 둘이서 잘 사는 애들인데 어른들이 왜 이러냐 라면서 주제넘게도 우리 부부 사이를 이제 와서 걱정하는 듯이 말을 했고 저는 그런 시모에게 제가 뭘 했어요? 어머님 아들 내가 제대로 무시해준다고 했잖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라는 말과 함께 비꼬으며 퇴장을 했습니다. 남의 집 난동죄는 아들 집이라며 범죄 성립이 되지 않았지만 그날 제대로 시어머니를 엿먹였으며 그 후 저는 이혼소송을 하겠다면서 일부러 집안에서 망가지고 깨지고 손해 입은 물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어요.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미술과 화분값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리고 남편을 향한 이혼 소송과 더불어 그간의 고부관계를 방관한 죄로 똑같이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걸어버렸고요. 확 맘 같아선 형님도 소송을 걸어버리려다가 요즘 얼굴 안 본 지가 좀 오래되어 모른 척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한테는 제가 별 불만이 없는 줄로 알았는지 얼마 전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는 저에게 한 번만 가족들을 용서해달라고 사과를 하대요. 지는 마치 잘못한 것이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께 단단히 일러뒀죠. 너 한 번만 더 나한테 전화하면 너도 소송 걸릴 줄 알아. 내 앞에서 그 역겨운 목소리 들려주지 마. 라고 말이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서 이것들한테 돈 써서 변호사 선임하고 고소로 강하게 밀어붙이면 얼마나 법으로 걸고 제지시킬 수 있는 게 많은지를 단단히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쥐뿔도 없는 사람한테 한 살이라도 젊었던 내가 잠시 빠졌던 것이 두고두고 수치스러운 한으로 남네요. 그런 순수했던 마음을 오히려 시집살이를 시키면서까지 기를 죽이고 무시하려고만 했던 시댁 식구들과 방관자인 내 남편, 그 대가를 법으로 돈으로 똑똑히 치러줘 보려 합니다. 전 시어머님 말씀대로 부잣집 딸내미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의 결혼 2년차 여자입니다. 정말 나도 우리 집 엄마 아빠의 귀한 자식이고 엄연한 감정이란 걸 느끼는 사람인데 어려운 줄을 모르고 우습고 싶다며 막 대하는 시댁 것들한테 진절머리가 나서는 하다하다 이런 사연을 다 적어 보내봅니다. 화가 난 상태라 감정이 군데군데 격해져 있는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저희 아가씨는 연예인입니다. 네, 이 말 듣자마자 처음부터 연예인 가족 뒀다고 우아하면서 누구냐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나이랑 이름을 언급하면 명예훼손이 되는지라 굳이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 아가씨는 얼굴 예쁘기로는 어디 나가서 다른 여자 연예인들한테 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유명한 건 아닌데 길거리 지나가면 사람들이 절에서 연예인 한다는 소리를 곧잘 할 정도로 생긴 게 정말 늘씬하고 예쁜 여자입니다. 사실 저한테는 아가씨가 연예인이기 전에 지금은 가족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저한테는 쉽게 볼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는 다른 세계 사람 같은 존재가 바로 아가씨입니다. 태어나 제대로 연예인을 본 거라고는 월드컵 때 상암 경기장에서 노래하는 가수들을 멀찌감치서 무료로 들어가 구경했던 게 전부였는데요. 그 후 제가 연예인 동생을 둔 남편과 교제를 하게 되면서 건너에 아는 연예인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고 결국 결혼을 하면서는 아예 연예인을 아가씨라 부르는 복에 겨운 부귀영화도 누려보게 되었습니다. 연예인이 뭐 대단하다고 이걸 부귀영화라고까지 하겠냐면은 뭐 사람마다 어느 연예인을 얼마만큼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지 다르잖아요. 제 딴에는 TV에서 자주 드라마로 나오는 사람이었고 주연은 아니었지만 나올 때마다 옷도 예쁘게 입고 나오고 목소리도 우아한 것이 나름 같은 여자로서 동경의 대상으로 치부할만 했습니다. 그런 아가씨가 자신의 동생이라면서 가장 처음 연애하며 소개를 하는 남편의 말을 듣고서 얼마나 속으로 놀래고 반갑고 신기했던지 몰라요. 저희 남편은 저하고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같은 동네 안에서 카페 운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작은 온라인 카페 하나가 있었는데 저도 뒤늦게야 주변 사장님들 소개로 그 카페에 가입을 했다가 오프라인 만남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애초에 돈 잘 벌어오는 여동생의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서 20대 때부터 이 동네에서 카페 장사를 하고 있었고요. 전 반면에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자영업자로 살던 회사원이었다가 월급이랑 퇴직금까지 싸그리 다 전부 쏟아부어서는 30이 되던 해에 무작정 카페 하나를 차려내본 쫄짜배기 자영업자였습니다. 다달이 나오는 월급 받고 살던 제가 생사를 직접 이끌어야 하는 자영업자의 길로 뛰어들게 되면서 우여곡절이 너무나도 많았고 자잘한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것이 투성이었는데 그 카페, 특히 저희 남편한테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어요. 초보니까 당연히 모르고 서툴다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화 한번 내거나 귀찮아하지 않고서 도와주는 남편이 그 당시 너무 고마웠었고 같은 업계에서 일을 하며 사는 사이였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남녀관계가 붙어있으면 정이 자꾸 들듯이 저 또한 남편과 계속해서 같이 붙어있다 보니
자연스레 이성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싹 터선 둘 다 큰 성인이라며 키스부터 하며 일일이 되었어요. 풋풋했던 연애 때 얘기를 하니까 그 시절 그냥 연애만 하고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들어 속이 터지겠네요. 저희 커플은 연애하고 비교적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사귀고 나서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결혼을 했어요. 연애하던 때부터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뿐만 아니라 저희 시부모님이나 연예인인 우리 아가씨도 저를 많이 도와주려 했죠. 자잘한 것으로는 카페를 가더라도 본인들 아들 카페 갔다가 제 카페도 한번 들려주면서 커피를 사 마신다거나 일부러 단체 모임이나 포장해 갈 것들이 있으면 저희 매장까지 와서 주문을 해주셨고요. 아가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저희 카페에 와서 사인도 남겨주고 사진도 찍어줬습니다. 솔직히 연예인이 한번 다녀간 거 가지고서 사진을 찍어서 카페에 걸어놓으면 손님들은 다 눈치채거든요. 그냥 어쩌다 한번 온 사람 붙잡고 사진을 찍은 걸 거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옆에서 뭐 그리 연예인이 대단한 거라면서 벽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방문 날짜 붙이고 축 방문이라고까지 자그마한 플랜카드 하나 만들어서 붙여놓으라고 하고 심지어 자기 카페는 그냥 평범한 카페를 할 테니까 제 카페는 오로지 아가씨를 위한 팬카페용으로 컨셉을 바꾸라는 소리도 진담으로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말에 농담으로 받아치며 내가 아무리 우리 아가씨 예쁘라고 좋아라고 드라마 자주 보던 팬이긴 한데 아가씨가 뭐라고 카페 하나를 팬카페로 만드냐? 라면서 대답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 말에 정색을 하더라고요. 장사 잘 될 소리를 해줬는데 장사 말아먹을 듯이 대답을 한다면서 자기 동생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 줄을 네가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라면서 툴툴거리고는 제 카페에 와서 지 멋대로 케이크 하나 꺼내 먹다가 반도 다 먹지를 않고서는 화났다며 토라져서는 자기 카페로 돌아갔어요. 이게 결혼하고서 불과 3개월도 안 되어 일어났던 우리 부부의 해프닝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왕이면 남편의 여동생이니까 좋은 말을 더 해주고 네 여동생 정말 인기 쩐다면서 입에 발린 소리도 충분히 해줄 수 있었는데요. 정말 귀에 딱지가 붙겠더라고요. 결혼하고서 결혼식 때 말고는 독립해서 혼자 사는 아가씨를 만날 일도 별로 없었고 자기 커피 마시러 올 때 우리 카페에 그날 한번 딱 들려준 게 다였는데 그래서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저도 팬심으로 팬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아가씨의 흔적을 남겨본 것이었는데 남편은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지 동생 잘났다는 소리를 매일같이 하면서 공이는 이런 동네 안 와. 동네가 후져서 여기까지 잘 못 오지. 그런데도 내가 정말 열심히 부탁해서 걔가 네 가게 홍보해준다고 찾아온 거 아니야. 라고 한다거나 둘이 같이 서 있으니까 당신 진짜 꼴뚜기 저리 가라더라. 내 동생이지만 진짜 얘가 몸매며 얼굴이며 감히 어디 가서 아무 여자들하고 견줄 수가 없다니까. 진짜 예뻐 그치? 라며 외모를 비교해대니 세상에 결혼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신혼부부 여자들 중에서 누가 이딴 소리를 남편한테서 듣기 좋아하겠냐고요. 가게 홍보해준다면서 찾아와서는 사진 찍고 사인을 해줬으나 어디 일하러 간다면서 커피 6잔을 그냥 무료로 주문해서는 들고 나갔고 지 SNS에 홍보 사진은 개뿔 아무런 흔적조차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안 했는데 이걸 내 가게 홍보를 해주러 온 건지 아니면 공짜로 커피 6잔 얻어마시러 온 건지 누가 알겠냔 말입니다. 그것도 그거고 어째 남편이란 놈이 자기 여동생의 외모를 그것도 연예인을 한다는 사람의 얼굴이랑 평범하디 평범한 저 같은 여자의 얼굴을 비교해 댈 수 있는 건지 심란했습니다. 문제는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부터 시부모님까지 갈수록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정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달까요? 일단은 같이 카페 사업을 하니 말이 잘 통할 거라고 예뻐해줬고 그리 연애하던 시절부터 저희 가게도 들락거리며 찾아주시며 또 며느리 될 아이 장사도 도와주겠다면서 친구들이며 친인척들 데려다가 저희 카페를 찾아와 커피를 팔아주던 저희 시부모님이 결혼을 하고 나니 이제는 제가 자신들의 완연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사소한 순간에 보이는 언행과 행동들이 상당히 무례해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혹여나 말실수를 할까봐 눈치를 보시기도 하고 이런 말 하면 내가 너무 실례이고 주책인 거지? 라면서 즉각적으로 제 기분을 살펴보고 미안하다 사과를 건네던 분들이었는데
결혼하고서 3개월쯤 지나서 다 같이 시댁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소고기를 사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넌 내가 기껏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소고기를 사오면 어떡하니? 누가 여기서 소고기 안 먹고 내 밥을 먹겠어? 알고 보니 며느리가 영 눈치가 꽝이구나. 라고 말해줘. 그 말 하나에 소고기 산다고 시댁 한번 가는데 20만 원을 쓴 저도 그렇고 옆에 있던 남편도 그렇고 뻘쭘한 건 매한가지였고요. 그럼에도 남편은 그 순간 자기 엄마 기분부터 살핀다고 그러게 우리가 엄마 마음까지 신경을 못 썼네. 라며 제 앞에서 그걸 말이라고 씨부리고 있는데 진짜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서 모두한테 울컥했네요. 그날 결국 제가 사들고 간 그 비싼 한우는 곧장 냉동실로 직행했고 전 바로 구워 먹는 것까진 바라진 않았어도 선물사와 고맙단 말 한마디는 할 줄 알았는데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쌍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 걸 보곤 빈정이 상했지만 멋대로 선물을 사서 마음을 표현하려 내가 미련했단 생각을 하며 옳은 척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차려주는 밥이라도 있는 게 어디냐면서 밥을 꾹꾹 다 먹었고 집에 갈 때 시어머니가 당신 아들 뒷밤을 만지며 우리 아들 집에서 못 얻어먹는 건 아니지? 얘가 살이 홀딱 빠져버렸네. 라면서 절 보지도 않은 채 자기 아들 걱정된다고 그 아들만 부둥켜보며 이런 말을 하는데도 저는 제가 고기 더 잘 먹을게요. 라는 미련스러운 소리로 아양을 떨며 시댁을 나섰어요. 이런 식의 밥 먹는 자리는 정말 어쩌다 가끔 가지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일을 하지만 무엇보다 시누이가 밤낮 구분이 잘 없이 일을 하다 보니 온 시댁 식구들이 만나서 얼굴을 마주보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 결혼하고 나서도 정말 1년에 가까워 갈수록 저희는 아가씨까지 다 모여서 밥을 먹는 일이 잘 없었고 간간히 시부모님이 하는 아가씨 소식을 엿들으면서 여전히 내 가족인지 연예인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하는 말들이 너무 기가 찬 겁니다. 우리 딸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워낙 바쁜 아이다 보니 너 같은 애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라며 굳이 안 해도 될 말로 사람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연예인은 바쁘니까 저 같은 일반인은 볼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일반인이란 말은 도대체 왜 튀어나오는 건지. 대한민국에 먹고 사느라 안 바쁜 자영업자가 어딨나요? 다들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하면서 그 돈 한번 벌겠다고 화이팅하며 사는데 연예인한테 비교를 당하면서 그 노력이 폄하되니 속이 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괜한 연예인을 향한 질투심이라도 가지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정말로 연예인은 내가 쉽게 볼 수도 없고 가까이도 할 수 없는 마냥 신적인 존재 같은데 내가 그런 사람을 시누이로 두고서 괜히 우습게 본 게 아닌가 싶어서 저를 탓했죠. 하지만 이내 우리 시댁 인간들이 별나도 좀 별난 게 아니란 것을 알아채고는 제 스트레스가 나날이 배로 늘어만 갔어요. 하루는 코로나 막 터지기 직전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가게에 있는데 일을 잡고 당장 집으로 뛰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억지로 가게 안에 있던 마지막 손님이 나가시기도 전에 양해를 구하고서 불이 났게 가게 문을 닫고 시댁으로 향했는데 이런 씨부랄. 아가씨가 나온 잡지를 같이 잘라서는 액자에 걸걸하면서 손을 거들어달라는 것이었더라고요. 보자마자 대뜸 가위를 쥐어주고는 네가 일반인이라서 이런 걸 잘 모를 텐데 연예인 자식둔 부모들은 다 이렇게 한다. 다 어디 나가면 돈 천만원 우습게 부르는 사진작가들이 찍어준 사진들인데 당연히 집안에 걸어놓고 두고두고 간직해야지. 라고 말을 하고는 저는 제 가게 문 닫고 시댁 가서는 가위질을 하다가 시부모님 저녁 밥상까지 차리고는 밥도 같이 먹지 못하고 가보란 말에 집으로 돌아왔고요. 남편이 어디를 갔다 왔냐고 묻길래 시댁에 라고 하니 그래 자주 가서 여동생 없이 적적할 부모님께 말동무도 좀 되어드리고 해야지 라면서 제게 잘했다고 하는데 전 정말 황당했습니다. 내가 과연 맞게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뭘 하고 온 줄 알고 저리 잘 다녀왔다는 말만 해대는 건지 남편에게도 조금은 섭섭해져 갔죠. 집으로 아가씨 나오는 잡지 자른다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라디오나 TV에 나오는 날이라도 있으면 제가 일을 하는 시간이건 말건 밖에서 재료를 사고 있는 정신없는 때이건 말건 심지어 저희 친정어머니가 오랜만에 제 카페에 와서 저랑 수다를 떨고 있었을 때에도 저를 부르셨어요. 네 시누이가 좀 바쁜 애니?
아무 때나 집에 오라고 내가 감히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니? 아니잖아. 그러니 네가 와. 라는 말을 거의 버릇처럼 내뱉으시면서 지 딸내미는 연예인이라 신격 존재를 해도 당연한데 저는 고작 저희 친정어머니의 보잘것없는 딸이라도 된다는 듯이 너는 와야지 라는 말을 끝에 붙여가면서 절 시댁으로 불렀어요. 바로 올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친정엄마가 카페에 와 계셔서 지금 당장 갈 수 없다고 엄마랑 커피 마시고서 집까지 가는 거 보고 나서 시간이 되면 가보겠다고 말을 하고 작정하듯 반항하며 끊은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정말 저 이 집안에서 쫓겨나는 줄 알았습니다. 친정엄마 집에 보내드리고 집에 갔더니 남편은 이미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씩씩거리고 있고 그 맞은편에 어느새 찾아온 시어머니가 지 아들내미처럼 씩씩거리면서 너 아까 나한테 했던 말 다시 해봐. 다시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네 남편 앞에서 해보란 말이야. 뭐가 어쩌고 어째? 고작 네 애미 가게 찾아왔다고 시애미가 부르는 거 그렇게 건방지게 못 간다며 전화를 끊어? 너 어디서 배워먹은 가정교육이 그따위니? 너 내가 우리 딸 가정교육은 어떻게 시킨 줄 알아? 내가 그 대단한 여배우를 키운 엄마라고. 나는 내 딸 그렇게 너처럼 대바라지게 안 키웠다. 근데 뭐 연예인 비슷한 것도 아닌 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가 그렇게 지독해. 너희 엄마가 그렇게 말대꾸하라고 시켰어? 라면서 저희 엄마 가정교육을 운운하는데 이미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남편까지 제 편을 안 들어주려는 듯 표정이 화나 있는데 저 혼자서 두 사람을 상대로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따박따박 독한 말을 서스럼없이 하는 어머님을 이길 재간도 없었고요. 문제는 바로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이 시어머니가 가게 운영 시간인 걸 뻔히 알면서 저를 다시 불러내셨어요. 지금 당장 집으로 와야겠다 너.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어. 너 어제처럼 하기만 해. 지금 당장 튀어와. 얼른 와. 바쁜 연예인인데도 일 안 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가 알아서 날 찾아오는데 넌 어찌된 애가 겨우 카페 하나 하는 주제에 네 연예인 신우보다 바쁜 척을 해대는 거니 꼴사납게. 라고 전화로 쏘아대는데 고민되더라고요. 어제처럼 그냥 거절을 하고 집에 가서 또 깨질지 아니면 미리 시댁으로 찾아가서 혼날 일을 만들지 말지. 너무 고민이 돼서 잠시 전화에 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밖에서 저희 어머니가 가게 안을 창으로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엄마가 전날 혼나지 않았냐고 묻는 문자에 울컥한 나머지 일부러 답장을 조금 미루고 있었어요. 답장하면 답장하다가 힘들다고 울어버릴 것 같아서 제 딴에는 답장을 제대로 퇴근 후에 해보겠다고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엄마가 그 사이에 딸내미 걱정된다고 저희 가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혹여나 얼굴이 울어서 퉁퉁 부어있는 건 아닌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런데요, 제가 너무 미련스럽게도 친정엄마한테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껏 저 걱정해서 와주신 엄마한테 오늘은 정말 안 가면 나 혼날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라면서 막 도착하신 엄마를 집으로 돌려보내며 저는 그 길로 시댁을 찾았어요. 결혼 2년 차에 시어머니께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지극히도 며느리스러운 생각만을 해가면서 결국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 시댁에 가보기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도 저의 천추의 한이 되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나서는 순간에 이미 시어머니께는 지금 어머니께 가는 길이에요 하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아버지가 열어주시는 문을 열고서 시댁에 들어가 보니 어머니께서는 무슨 드라마를 보면서 왁자지껄 웃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시누이가 나오는 드라마는 절대로 아니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라면서 자연스레 그 옆에 앉아 저를 왜 찾냐고 물었더니 어머님은 응? 왜 왔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참나. 오라고 하셔서 오지 않았냐며 겨우 화가 뻗치려는 걸 참아가면서 되물었더니 시어머니는 한참을 TV에 정신을 팔다가 핸드폰으로 날라오는 카톡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냥 뭐 동네 친구분이신 것 같은데 그 밑에 저는 분명히 봤어요. 제가 지금 시댁 간다는 카톡을 보낸 걸 읽으셨단 걸 말이에요. 올 필요가 없는 거면 안 와도 된다고 말을 하면 될 것을 장사하는 사람이 진짜 우스운 건가 싶어서 어머님 저 왜 부르셨냐니까요? 라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나다 못해 시모의 짓거리가 너무 진절머리가 나서는 분해 죽으려 했어요. 그러자 시모도 제 태도가 거슬렸는지 절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소로운 표정을 짓더니 내 딸 나오는 드라마 왜 있잖아. 예전에 종영한 드라마. 그거 재방하길래 그거 보자고 연락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모가 미쳤나? 가게 하는 사람이 가게를 자꾸 비우면 얼마나 그게 장사에 타격이 가는 행위인데 자꾸 가게 비우고 지네 집으로 오게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하다하다 지 딸년 나오는 드라마 재방한다고 그걸 같이 보자면 사람을 불러내? 그래놓고서는 거절하면 거절한다고 내 엄마 가정교육 운운하고 지 딸내미 직업이랑 굳이 비교해가면서 겨우 몇백에도 허덕에 사는 일반인 나를 가지고 모욕을 주다니. 그래놓고 급하게 할 일 있다며 나를 불러놓다니. 갑자기 딸내미를 하루 종일 걱정해서 가게까지 찾아왔다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시댁으로 도망치듯 향하던 딸을 보며 얼마나 마음을 뒤에서 졸이셨을까 하며 우리 엄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도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가 가게 찾아오신 것도 그냥 돌려보내고 이렇게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안 그럼 또 내 부모님 욕하실 거고 저 비난하실 거 뻔히 아니까요. 그런데 바쁜 사람 불러다 하려는 짓이 겨우 제 방송 보는 거였어요. 어머님 딸이 아무리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지금 활동도 안 하고 쉬는 사람인 거 뻔히 다 아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작은 카페 사업하는 며느리 걱정은 하나도 안 되시는 거예요. 전 어머님 아들하고 달라요. 용돈 쓰라고 돈을 턱턱 쥐어주는 수천만 원 벌어들이는 연예인 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온전히 제 힘으로 제 사업을 키워야 하는 사람이라고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세요? 라며 소리를 질러가며 억울함을 표현하자 오히려 시어머니는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벌어봤자 쥐뿔도 못 보는 게 감히 연예인이랑 비교를 해주면 감사한 줄이나 알아야지. 네가 옆에서 돈 잘 버는 연예인 시누이가 있으니 가게 홍보도 공짜로 하고 살아생전 연예인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 아니야. 일반인 주제에 속은 왜 저렇게 좁아터진 쫌팽이 새끼 같은지 원. 라면서 저를 향해 혀를 쯧쯧 차는데 제기랄 참아도 정도가 있지. 이 할망구는 애초에 태생부터 글러먹은 년이라면서 저는 어머님 앞에서 더 큰 빅엿을 날려드렸습니다. 자꾸 저한테 욕을 하면서 TV에 시선이 고정되길래 말에 집중을 하면서 TV 한 대를 서랍장 위에서 거실 바닥으로 아주 쿵소리나게 손으로 잡아다 떨어뜨렸어요. 아주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도 속이 풀리지 않는다면서 현관에 나가 신발을 신고는 다시 집안에 들어와서 신발을 신은 채로 TV 뒷부분을 완전히 부셔놔버렸고요. 저는 그 길로 어머님과 아버님이 연예인인 아가씨 물건 추억한다면서 유지하고 있던 아가씨의 옛날 방으로 들어가서는 오래 찾을 것도 없이 책장 가장 아랫부분에 있던 아가씨 초중고 졸업사진을 쥐어들었습니다. 네, 우리 아가씨 아직 제대로 된 졸업사진이 인터넷에 없거든요. 어디 한번 대단한 모태미녀 납치셨나 두고 보자면서 졸업사진 들고 나가려 하니 무슨 쌍판떼기를 싹 다 갈아버리기라도 한 건지 갑자기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저를 말리면서 그거 놓고 가라 애원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자기 말이 너무 심했다면서 저를 향해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저제사로 나오는데 순간 제 얼굴에 미소가 드리웠네요. 그 잘난 연예인 자식이 데뷔하기 전에 뭘 제대로 갈아엎긴 엎었구나 싶어서 그래서 그걸 약점이라며 이 부모가 싹 다 숨기고 있는 거구나 싶었던 나머지 저는 시부모 말을 무시한 채로 졸업사진 3권을 모두 들고는 시댁을 뛰쳐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시누이를 찾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이름이 본명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대학 때 개명을 한번 했었더라고요. 초등학교 졸업사진에 성이 똑같고 생긴 게 얼핏 닮아 보이는 여학생을 발견한 순간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싹 다 같은 이름으로 여학생을 찾았고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성형수술로 싹 다 바꿔놨으니 그간의 동창생들이 졸업사진을 못 풀고 있었던 거구나 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 남의 비밀로 기뻐하냐고요? 제가 집으로 가는 사이 시부모뿐만 아니라 남편과 하다하다 우리 연예인인 아가씨까지 소식을 어찌 접하고는 저한테 전화하고 문자하고 졸업사진 돌려놓으라고 아주 난리가 났거든요. 다들 아무 사진도 올리지 말라면서 반협박을 하다가 결국 다시 잘못했다면서 애원을 했다가 아주 사이코 새끼들 마냥 온 가족이 나서서 저 하나 진정시키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연락을 해대는데 저는 그 졸업사진을 조용히 저희 친정집에
그것도 저희 부모님 장롱 안에 꽁꽁 숨겨두고는 맛있게 엄마 밥까지 든든히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보니 저 정말 무슨 TV 보는 줄요. 아가씨가 저희 집안에 시부모님 데리고 와 있더라고요. 언니, 우리 엄마가 정말 주책맞단 소리를 어릴 적부터 남들한테 많이 듣고 산 사람이에요. 언니가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요? 라면서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친했다면서 언니 언니 거리며 그리도 A를 거쳐 제게 시모 대신 사과를 하던지요. 시모도 아가씨가 졸업사진 때문에 아주 지랄발광을 했는지 혼이 쏙 빠져서는 그래, 내가 너한테 말이 너무 심했었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라면서 졸업사진을 돌려달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암요, 돌려줘야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 그리고 남편이 무슨 꿍꿍이를 벌이는 줄 알고 그 좋은 걸 돌려줘요. 제가 좀 더 가지고 있을게요. 남편이랑 결혼 생활도 좀 더 해보고 어머님, 아버님이랑도 좀 더 살아보고 난 후에 제가 괜찮다 싶을 때에 깨끗하게 초본 그대로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전 오늘 많이 피곤한데 그만 가주시겠어요? 라고 말이죠. 아가씨와 남편은 제가 시댁에서 분질러 놓은 TV를 다 본 건지 제 성질 돋구지 말고 얼른 가라면서 시부모님을 내보냈고 아가씨는 급기야 집에서 나가기 전에 저한테 봉투 하나를 쥐어주더라고요. 저번에 커피 마시러 가서는 외상만 해서 죄송하다며 이것저것 마음을 담았다며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쥐어줬어요. 연예인 신우이를 두면 이렇게 화끈히 용돈을 받아도 되는 건지 참. 그저 잘 쓰겠다면서 돈도 잘 받아냈고 그날 저는 제 눈치를 보며 침대에 따라놓는 남편을 뒤로 한 채 혼자 아주 속 편할 만큼 개운한 마음으로 두 다리 뻗고 잠을 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 혼자만 아는 그녀의 과거 얼굴과 그녀의 무식하리만큼 개념 없는 가족들의 정체. 누군가에겐 가십으로 치부될지도 모르겠지만 한 연예인에게는 돈주가도 다름이 없는 그 과거를 저는 얼마나 오래도록 비밀리에 묻어둬야 할지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 하는 것 좀 보고 결정해볼래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